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성장을 못하잖아. 옛날에 정말 중국하고 일본 비교하면 일본이 땅덩어리는 중국에 비해서 한없이 작지만 이게 일본이면은 요 정도의 한국이 있고 요만큼의 중국이었어. 중국 땅덩어리 크는데 좀 비하할 표현을 쓸 때 있는데 종특 있잖아. 종족의 특성 이것들 때문에 뭐랄까 장인정신하고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약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중국은 그냥 약간 미개한 나라, 중공이라서 약간 미개한 나라였어요. 난 저 나라가 인구수가 어른들이 한 번씩 그랬어. 저 인구가 많아가지고 결국 언젠가 클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저 마인드로 클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중국이 커버리더라고. 옛날에는 미국이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세계 3위였습니다. 3위. 3위였어 미국이. 1등이 누군 줄 알아요? 소련, 지금의 러시아.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 뭐든 간에. 소련이 미국한테 딸리면 딱 하나. 우주항공기술. 그거 하나만 미국한테 지금 아무리 다 하겠어요. 2등이 독일에서 독일. 근데 독일이 언제 망했냐면은 통일하고 망했지. 동독하고 서독 통일되면서 서독이 이렇게 발전하고 동독은 이렇게 이제 납부되어 있는데 통일해버리니까 물을 트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무게중심이 낮게 이제 경제력이 낮게 떨어졌어요. 한동안 굉장히 경제 침체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이었는데 얘들 무너지니까 얘가 붕붕붕 떠가지고 세계 1등이 됐지.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세계 1등이 됐는데 꾸물꾸물 성장하는 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게 중국이지. 중국이 이제 좀 커지니까 야 나와 내 말 들어. 지금까지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원래 세상의 중심이었어. 그 중화민주사. 중국은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너무 오만해. 난 그게 제일 꼴보기 싫은 것 같아. 자, 언제부터 그랬다고 진짜 너무 오만해. 그 보기 싫지. 그러니까 욕을 먹지. 겸손해야지. 자, 보자. 자, 여기 있는 실력업 문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떡하지? 자, 그래요. 저거는 나중에 공식 같은 거 짧게 알려주긴 할 건데, 그게 지금 알려줄까요? RPM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봐. SN분의 AN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는데 이 값은 얼마로 수렴하냐면 얘들아 SN이 크겠니? AN이 크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SN이 클까? AN이 클까? 공비가 1보다 커 이렇게. SN이 당연히 크겠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으면 2번, 5번 같은 거 체크하면 안 돼. 분모가 크니까. 자, 어떤 값으로 수렴하냐면요. R분의 R-1로 저 값은 다가갑니다. 분모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공비, SN인지 A인지 공비가 일단 같은데 SN은 이렇게 써져. R-1분의 A의 R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R의 n제곱으로 정리하면 R의 n제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B의 뭐 상수 나옵니다. 이렇게. 상수 나옵니다. 그리고 AN도 마찬가지로 AR의 n-1제곱이잖아요. 근데 얘를 R의 n제곱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1제곱 요놈을 분모로 내리면 R분의 A가 돼요.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SN분의 AN을 하시면 분모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뒤에 뭐 상수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 그 다음에 분자는 R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얘들은 의미 없이 작아지고 R의 n제곱을 지우고 나면은 A도 지워지네? 결국 뭐가 돼요? R분의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만 그냥 빈칸에 허전하니까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RPM에서도 분명히 SN분의 AN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많이 물어볼 거예요. 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외우라고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외우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저게 정리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저거 뒤 요거예요. 그 SM 마지막. 아니. 이거? 이게 이렇게 이거를 쪼갠 거거든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A가 있고 이렇게 쪼갠 거예요. R-1분의 AR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2였다라면 32번을 풀어드렸을 건데 고1이기 때문에 32번은 안 풀어줄 거예요. 32번을 고2한테 풀어주는 이유는 나머지 정리를 배운 지가 오래돼서 까먹었기 때문에 설명 풀어드리는 거고요.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f1 값이고 x-1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f2 값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점점점 있습니다. 점점점 상수들 여기 상수들 점점점 있어요. 무시할 만한 상수들. 자, 되었습니까? 자, 양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수 n이 있을 때 자연수 n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있다. 이것들의 양의 약수. 약수라고 하면은 고등수학에서는 음의 약수까지 포함하지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약수의 합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양의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약수의 합은 이걸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공식만 쓰겠습니다. 설명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설명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맨날 까먹어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니 이거? 약수 확보하는 방법? 안 나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내 너희들한테는 그래 설명을 거의 안 했을 테니까 내 경험상 설명을 해도 다음에 또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약수의 합 구하는 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약수의 합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터득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는 해. 근데 맨날 기억나지? 하면은 다 조용히 해. 자, 약수를 다 쓸 때에는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쓰시고 여기도 1부터 얼마까지? 3의 제곱까지 써가지고 여기에 곱한 숫자들이 전부 다 약수죠. 잘 봐요. 여기에 곱한 숫자들이 전부 다 약수인데 그걸 정말 이렇게 해석해서 약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 뭐냐면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안에 갇혀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맞아요? 자, 박스 안에 갇혀있는 숫자는 1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2이고 1 곱하기 2의 제곱이고 1 곱하기 2의 세제곱이고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맞나요? 좀 더 쓸게요. 3 곱하기 1이고 3의 제곱 곱하기 1이고 자, 그런데 얘 약수의 총합이 바로 약수의 총합이 이것들을 다 더해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다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잘 봐. 내가 이 직사각형 이걸 직사각형이라 갑자기 바꿔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 두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2, 세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4, 네 번째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8, 세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9라고 생각하면 이 두 숫자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도형의 넓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라고 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라는 말하고 똑같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큰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랑 똑같아요.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야. 오케이? 여기 세로의 길이는 얘랑 똑같아. 그래서 그냥 1부터 쭉 해서 그 거듭점까지 더한 것이 한 변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넓이가 곧 여기 있는 약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니? 그럼 상상해봐. 만약에 쌤 그러면 여기에 5의 세제곱같이 원수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해요? 상상해봐.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뭘 말할까 걔는? 부피. 그렇지. 소름 돋는데? 그렇지. 부피야. 여기는 1층, 2층, 3층 쌓으면서 여기가 1, 5의 제곱 해가지고 이 전체의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질문하겠지. 그래서 7의 내적같이 하나가 더 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개념을 그냥 확장하는 거야. 4차원 입체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7의 내제곱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되는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직류면체들은 4차원의 입체등이 있거든요. 초직류면체, 초직류면체 가지고 뭐 그런 도형이 있는데 내가 그 도형을 분명히 그래프로 봤거든요. 난 이해가 안 돼. 정육면체, 정육각형 6개를 접어가지고 초정육면체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육면체를 6개 접는다는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잡힐 수가 없어. 우리 3차원 생물이라서. 3차원이 어떻게 4차원 상상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 그래프를. 근데 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어떻게 이게 되어 있는지. 내가 다음 생에 4차원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설명해 줄게요. 여튼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런 약수의 총합은 그래서 그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가보면 3의 n제곱의 약수의 총합은 이거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된다. 3의 n제곱까지. 자, 이 친구는 말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럼 r-1분의 첫째 항의 r의 무슨 승? 항의 제곱승이야. 항의 승이야. 항의 승. 항이 몇 개죠? n개가 아닙니다. 몇 개예요? n 더하기 1개예요. 그래서 3의 n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3의 n, 얘를 정리하면 얘는 2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다시 또 정리하면은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AN을 쓰시면 되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되니까 3의 n제곱 3의 n제곱 쓰면 A는 짜지고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34번 했고요. 35번. 와우! 이게 수능이래! 신난다! 우리가 수능 문제 풀 수 있는지 볼까? 괜찮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pn과 pn 플러스 1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으니까 저 길이를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를 쓰던가 점과 점을 쓰던가. 자, 이 pn의 좌표는 4의 n제곱 콤마 4의 n제곱을 대입해서 루트를 씌웠으니까 2의 n제곱이 될 거고, 여기의 길이는 이 점의 좌표는 4의 n 플러스 1제곱을 대입하면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4의 n 플러스 1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면 4의 n 플러스 1제곱은 2의 제곱에 n 플러스 1제곱이고 얘는 그냥 2의 n 플러스 1제곱의 위치를 바꿔서 제곱이라 해도 되니까 그냥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ln분의 ln 플러스 1. ln은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ln은 점과 점 사이 그림 공식 위해서 루트 x좌표의 차의 제곱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n의 n 플러스 1은 루트 4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제곱의 제곱 2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자 봐도 너무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관찰할 것만 관찰할 수 있으면 괜찮아지거든요. 뭔 말이냐?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야기하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밑이 큰 놈만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얘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만 남게 되고 이 아이를 정리하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하냐면 지수가 작은 아이로 무조건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에는 4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아가지고 이 친구는 루트 4의 n제곱 곱하기 3 플러스 블라블라가 돼요. 다시 말해서 2의 n제곱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블라블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친구도 마찬가지 4의 n 플러스 2제곱하고 저거는 아까 위에 있는 것보다 딱 4만 크거든요. 뭐야 저기 제곱 안 했네? 극적 요놈의 전 뒤에는 무시해도 될 만큼 작아지니까 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그래서 4의 n제곱 곱하기 3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 4의 n 플러스 1제곱 묶으면 4 빼기 1이 될 것이고 그것에 뭐가 되니까 제곱이니까 뒤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얘도 그러면 4의 n 플러스 1제곱에 곱하기 3 플러스 블라블라가 남게 되더라. 그러면 nn 플러스 1이 요놈이니까 얘분의 2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4가 남게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됐나요? 일단 정리해 보시고 저 검정색 지울게요. 오케이. 여기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등비수열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다음의 것들 중에 반드시 수렴하는 거 고르시오. 그러니까 R의 n제곱이 수렴한다는 말은 나한테 뭐 알려주는 거냐면 야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공비가 그러면 저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는지 찾아볼래? 그래 알겠어. 너의 공비는 뭐니? 나는 R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R의 세제곱의 범위를 구해야 돼. 세제곱을 하면은요 1을 세제곱해도 1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숫자가 좀 작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R분의 1이요. 이 친구는 조금 그렇죠. R분의 1은 구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텐데 공비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R분의 1은 1보다 작은 숫자를 뒤집었으니까 1보다 뭐해져요? 커지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으면 역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숫자를 뒤집었기 때문에 R분의 1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수직선에서 보시면 좀 더 좋은데 여기에 0이 있으면 역수를 취해도 0을 건너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R이 존재한다면 R분의 1은 이 오른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에 R이 존재한다면 R분의 1은 마이너스 왼쪽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역수를 취해버리면 절대값이 1보다 커져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가 없다. 마이너스 r이 공비입니다. 저 공비가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마이너스 r이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면은 발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가 하나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는 확실히 없는 거예요. 자, 1-r 나누기 2도 마찬가지. 저기에 있는 걸 가지고 1-r 나누기 2를 봐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을 1을 더합시다. 1을 더하면 2 1 마이너스 r 0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1 2분의 1 마이너스 r 0. 자, 그러니까 이것의 공비가 분명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2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수렴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이 공비가 이 사이에서 무조건 수렴이죠. 그렇죠? 이해되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20번. 21번은 지금 스텝 1에 가 있긴 하지만 스텝 1의 위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는 사실은 이제 너무 쉬워져서 잘 나오진 않고 내신에만 잘 나옵니다.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형이에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딱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면 이거는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이 문제를 맞추기는 정말 처음 풀었을 때는 힘든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관성 같은 게 지식의 관성 같은 게 있어요. 지식의 관성. 지식의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지식의 관성인데 이렇게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곱셈공식 변형 그리고 2차 방식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들을 어떻게 정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그렇게 풀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 관성을 깨뜨려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풀 때는 진짜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얘는 근의 공식으로 직접 근을 봐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왜 근을 직접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베타,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보고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봐야 돼. 오케이? 미치 1보다 큰 게 있다라면은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봐야 누구를 따라갈지 결정을 한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수인지를 봐야 되니까 얘는 근을 봐야 되는 거야. 근과 계수와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거야. 누가 큰 근인지 봐야 돼. 그래서 근을 구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있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무한대 거듭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알파를 만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고 베타를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무한대 제곱을 하면 발산하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알파가 아니라 베타입니다. 알파는 0과 1 사이에요. 이 알파는 0.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2.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파를 저 숫자로 가져간다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0이 됩니다. 이해돼요? 무한대가 되고 이거 무한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 값은 뭐로 수렴해요? 베타로 수렴하게 되어서 정답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렇죠? 지식의 관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는 그래서 좀 어렵다. 근데 한 번만 해놓으면 다음부터 괜찮아. 풀이가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제는 당연히 RPM에서 여기 등비 수열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